가장 큰 어떤 이슈입니다. 이슈? 네.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핵심 그 헤드라인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상 검사 권한 침해 아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거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에 이게 헌법 소원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런 얘기죠. 네. 저는 뭐 이번엔 딱 부러지게 세 개가 너무 후련하고 그러는데 첫 번째 지금 이 수사권에 관련된 이 부분은 헌법 사안이 아니라 법률 사안이다. 네. 그러니까 법률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네. 행정기관에서 네. 정할. 두 번째, 검찰은 행정기관이다. 이게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입법 사안을 따라야 한다. 네. 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해 줬잖아요. 네. 세 번째, 한동훈, 너는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권한쟁의를 신청할 기본적인 자격이 안 돼. 네. 이거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잖아요. 네. 정말 이번에 너무너무 시원해. 그런데 거기서 핵심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을 뿐 네. 이런 소송의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쟁점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설명해 주신 거 이게 이제 이번 쟁의 사건의 핵심을 정리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어려운 법률 용어로 얘기한 겁니다. 저게. 아니 왜냐하면 저는 앞에 두 개는 네. 저도 법사위 해봤잖아요. 예.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검찰이 자기네들이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행정부죠. 네. 행정부인데 네. 맨날 준사법기관에서 네. 어깨에다 힘주잖아요. 네. 거기다가 수사권, 뭐 기소권은 어떻다 치더라도 수사권은 자기네들만 가져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안 그러면 위헌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위헌이라니까. 네, 이번에 그게 깨진 겁니다. 아, 그리고 한동훈 잘난 척하고 작년 9월 달에 나가서 아니 이거는 처음부터 권한쟁의 신청할 때부터 한동훈은 자격이 없다고 법조계에서는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무릅쓰고 9월 달에 나가서 변론까지 하는 건 순전히 정치 플레이한 거거든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권한 침해 확인 청구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이게 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법률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각하됐다. 네. 예,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기각도 아니고 그 각하는 넌 권한이 자격이 없다. 없어. 예, 청구할 권한이 없다 이겁니다. 네, 그 얘기한 거고요. 네, 이건 이제 반대 의견 낸 사람들 의견도 있었다. 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예, 요게 아까 각하 유지 의원님이 얘기하신 세 가지를 헌재 판결문에서 보도된 것에서 따온 겁니다. 네.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9명 중에 4명이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4명은 여전히 반대했다.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러는데 진짜.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 그건 0.73%로 이긴 윤석열 정권에서 할 얘기도 아니거니와 이 부분이요. 저는 사실은 저는 헌재 판결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사실은 이번에 처음 나는 판결이 아니라 5번째 판결이에요. 유사한 판결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헌법을 해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사실은 헌법재판관이라고 그러면 그걸 계속 따라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컨대 권한 침해가 너무 심해서 왜냐하면 이번에 지적받은 이른바 심사권 예. 법률 심사권을 일부 위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했는데 그게 너무 심각하다는 거 빼놓고는 사실은 이거는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건 이미 판결이 여러 번 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하는 게 맞는 거죠. 재판관 누구나.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라든가 법사위에서 논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만한 상당성이 있느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없다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기록에 남기려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세 가지만 머릿속에 딱 보내주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 정리입니다. 검사의 수사권, 소추권은 법률상 권한에 불과하다.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따라서
검수완복을 각하한다. 검수완복은 검찰 수사권을 다시 다 가져가겠다는 것을 각하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이번에 재판 판결의 네. 기본 내용이죠. 그래서 저 검수완복이라는 저 표현하는 시행령 독재라고 민주당이 비판했던 부분,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나오고 있어요. 검수완박 헌재 판단 결론 공감이 어렵다. 사명 소수 의견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법무부 장관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두 번째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자기만 권한이 없었지 나머지 6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다 답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4명의 소수 의견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왜 5명의 다수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그래. 하여튼간에 네. 기본적으로 장관의 자격이 안 되는 분이에요. 네. 그리고 여야의 반응이 이게 좀 계속 봐야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민주당에선 저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네. 검수완박이 선 넘은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을 넘었다. 예, 그리고 헌재 결정 불복이다. 예, 이런 비판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반응은 저로서는 좀 상상 초월입니다. 아니 판사 출신인 여당 대표가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그 여당 대표 얘기는 조금 나중에, 예, 좀 나중에 하고 네. 신문의 입장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을 지켜주는 구분나무라고 생각하는 듯다. 이런 거는 누가 말을 하는 거야? 네.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하는 건데 저는 이제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가 11년 전에 그 종편 만든 네, 방송법인가 언론법인가 미디어법입니다. 그 뒤에 미디어법.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거 했을 예, 때 여기 의원님 말씀하셔야죠. 그거 했을 때 자기네들 뭐 본회의에서도 본회의장을 잠가놓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김기현이 나는 정말 저는 오늘 정말 이거 보고 너무 한심하게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징용에 대한 예. 대법원 판결을 무시해. 법무부 장관은 헌재 판결을 공감할 수 없다고 그래. 그러더니 판사 출신인 김기현 대표는 헌법재판관이 민주당의 하수인 노릇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정도 얘기를 하면 헌재는 얼마나 불쾌할까요? 그럼요. 말도 못하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완전히 위헌적인 지금 트리오가 대통령과 법무장관과 여당 대표가 이렇게 트리오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정말 이 사람은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걱정되죠. 네, 예, 다음 많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이렇게 저기 나가면 좀 여당이 이럴 때 당에서 조금 이제 제동을 입장을 걸어줘야죠. 걸어주고 그래야 예, 되는데 정말 너무해. 이거 네. 이 조선일보나 이런 예,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 동아일보는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을 지금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법으로 가볼까요? 네. 11년 전 미디어법. 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했다고? 네.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이거 누가 한 말이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들, 네. 다 그 이제 정치화된 법관들의 변호사들, 이런 이고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네. 네. 정말 큰일이에요. 네, 시스템. 이 정치화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 있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자기네들이 다 갈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저는 다음 그렇게 봐요.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법 나왔습니다. 네. 예. 2009년에 그러니까 14년 전이네요. 16년 예, 전이 아니라. 예. 헌법재판소 미디어법에 당시에 이 과정에서 야당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지만 그때 통과된 신문법은 유효하다. 이러고서는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종편
종편이 생긴 종편 겁니다. 생긴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저는 뭐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가장 나쁜 레가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사회를 굉장히 좀먹게 만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다 헌법재판소에서 왜냐하면은 과정상에서 일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과반수의 그 국민 대표 기관이 과반수로 이거를 만든 법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민의힘 반응 보겠습니다.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 보나마나.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 맞다 그때 대리 투표 대리 있었다. 투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누가 있는데 와가지고 누가 와서 했는데 네, 누가 대리 딱 누르고 투표예요. 했어. 대리 투표. 네, 보면 헌재 판결이 일부 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표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됐다. 네. 이번에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헌재가 판단했잖아요. 네. 그런데 저건 본회의 투표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한 겁니다. 네. 다음에 국힘 반응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은 총력 투쟁을 했습니다. 저 때 정세균 의원이 네.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하셨어요. 네. 아 기억납니다. 예, 국민의힘 보겠습니다. 네. 미디어법 재논의를 요구하니까 민주당이 재논의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언론법 재개정 요구는 떼쓰기다. 네. 그래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헌재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헌법 기관을 부정하고 법 제도에 불복종하고 있다. 네. 이거 그대로 지금 국힘에 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다가 이번이고 그렇습니다. 저번이고 관통된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을 이만큼 사법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이 과정 보면서 어떠셨어요, 의원님? 여기 뒤에 한동훈 장관 얘기 좀 나오나요? 이 과정은 저는 그 결론 그거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결론은 당연하다고 봤는데 혹시나 이거를 결론을 뒤로 미뤄서 지금 이제 재판관들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석태 헌재 재판관 관두기 전에 이거 결정을 해서 일단은 좀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요. 바로 그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바로 그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5대 4다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네들 권한으로 끌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보통 헌법재판관들은 그게 누가 했든지 간에 정말 진보적인 사람 한두 사람 빼놓고는 대부분들이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중도적이거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느냐 헌법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하지 않는 한은. 네. 어허.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합헌이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사실 한동훈 장관이 헌재 판결로 패배한 거니까요. 완패지요. 예, 완패이고요. 면박당하고 아유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일 텐데.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거꾸로 한동훈 장관이 당당하게 탄핵에 임하겠다. 당당하게 안 하면 어떡할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참. 하고 일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히어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탄핵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 탄핵 히어로가 될 말하자면 별의 순간이 오고 있다 이런 유의 발언 같아요. 네.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니 근데 그런 걸 좀 너무 강조하기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도 지금 법사위에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본인이 기각도 아니고 내용에 대한 기각도 아니고 자격으로 인해서 각하된 사안이 있으면은 법무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판단이 자기가 좀 흐렸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헌재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뭐 생각은 좀 네, 다를 수가 네. 있지만 헌재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번에 상황에 맞게 시행령 그동안 시행령으로 막 바꿔가지고 해왔던 거를 이것도 어떻게 조율을 하는 이런 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당장
뻔뻔하고 정말 기고만장하고 오만하고 거만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아니 반대한 4명은요. 그리고 지금 탄핵하려면 해보세요. 탄핵해주세요. 탄핵하면 나 당당하게 해가지고 나 저기 뭐 어디 정치할 거니까 탄핵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나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됐어요. 그리고 공직자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제가 법사위에서 맞대면서 제가 가장 비판했던 게 뭐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직자 마인드가 없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검찰에 민폐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이 너무 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의 정치적인 저기의 생각에 눈이 가려가지고 모든 걸 그쪽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자, 민주당 쪽으로 좀 가볼까요? 조용히 하세요. 민주당 쪽으로 최민희 가보겠습니다. 조용하시고 오늘은 저만. 네. 노영희 변호사 없어서 너무 섭섭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이 재판 끝나면 마무리 인사라도 하시겠다고 연락을 네네. 주시겠다고 이따가 했으니까 전화 기다려 통화해. 보겠습니다.